자, 원리합계를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원리합계는 그 내신 시험에서는 이제 많이 나와봤자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출제 안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계륵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 시험에 출제될 때도 아주 어려운 유형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주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합계 계산하는 기본적인 이제 방법을 터득하시고 선생님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약간의 꼼수를 좀 전수를 해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익혀가지고 이제 시험 볼 때 적절하게 사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리합계라는 게 이제 뭔지부터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원리합계에서 요 원금과 네, 리사, 네, 원금과 리사, 그죠? 네, 원금 원금과 이제 이자인데요. 그죠? 예, 원금과 이자인데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제 원리금이라고도 불러요. 원리금이라고도 부르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원금 더하기 이자란 얘기겠죠, 그죠? 원금 더하기 이자란 얘기인데, 그럼 생각해봐야 되라. 상식적으로 원금이 중요하겠니? 이자가 중요하겠니? 물론 여러분들 이제 원금도 중요하지만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죠? 네. 우리가 뭐 은행에다가 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보통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신경이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돈을 벌게 되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은행에서의 예금 상품 또는 적금 상품을 선택해서 뭐 이제 저축을 할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란 말이죠. 그죠?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달리법이라는 것과 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이제 합 공식 활용으로서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법은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이제 복리 계산이라는 거, 복리법이라는 게 뭔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제 마주치는 문제들은 이제 복리 계산법, 그죠? 네, 복리법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뭐 이제 뭐 적금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금의 현가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할부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산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문제 유형에 적절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자란 얘기야. 네, 중요한 건 이자란 얘기인데 이자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그럼 이제 이자라는 게 뭘까요? 네, 이자는요 원금에다가 이율,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이율, 이율을 곱한 거를 우리가 이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예금했는데 은행 이자를 한 2% 정도 월 이자로 주겠대요. 네, 이렇게 많이 주는 은행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자는 보통 은행에서 계산할 때 이제 연이율로 따지죠. 연이율, 연이율. 월 이율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기본 상식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거 설명드리면 연이율이라는 것은 1년마다 붙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월 이율이라는 것은 이제 월마다 달마다 붙는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연 이율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고 월 이율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는데 그죠? 네, 이제 연마다 매년 붙는 이자란 얘기지. 이 친구는 매년 붙는 이자. 얘는 매달 붙는 이자. 매달 붙는 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려다 보니까 월 이율에 관련된 얘기도 뭐 심심치 않게 종종 나옵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뭐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적금을 부었거나 했을 때 이자율을 따질 때는 월이율은 이제 거의 뭐 보실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문제에서만 등장하는 개념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쨌든 지금 10만 원을 내가 예금을 해놨는데 매달 2%의
이제 뭐 이자를 그죠? 예, 주겠다라고 은행에서 약속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죠? 그럼 이제 첫 달에 그죠? 예, 첫 달에 내가 10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죠? 예, 10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럼 이제 한 달 후에 그죠? 쉽게 생각해서 한 달 후에 붙는 이자가 얼마냐? 한 달 후에 붙는 이자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자라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방금 전에 쌤이 이자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율, 이율을 곱하는 개념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10만 원에 그죠? 네, 10만 원에 곱하기 2%라는 건 얘들아 10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잖아. 0.02 그죠? 네, 쉽게 100분의 1을 곱해보면 여러분들 공 두 개가 슥슥 사라지면서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얘들아? 오 2만 원 그죠? 미안합니다. 2만 원이 아니라 2천 원 그죠? 네. 2천 원의 이자가 붙는구나. 여러분들 10만 원을 예금했는데 매달 2천 원씩 이자가 붙는다? 네, 말도 안 되게 이자를 많이 붙여주는 거죠. 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선생님이 일단 동영상을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만 하면 이자가 막 이렇게 펑펑펑펑 쏟아져 나올 테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들 10만 원 예금에서 2%의 월 이자를 준다면 그죠? 100만 원이면 얼마를 주겠어? 2만 원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000만 원이면 20만 원 줄 거 아니야? 그럼 1억이면 200만 원을 매달 준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금방 부자 되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시였고요. 하나 더 예시를 만들어 볼까요? 방금 전에 들어드렸던 예시에서 이제 이자가 얼마나 붙나에 좀 포커스를 맞춰 설명드렸는데 원리합계를 실제로 구해봅시다. 똑같은 예제로 자 10만 원을 예금했어요. 10만 원을 예금하고 똑같은 이율로 2%의 월 이율을 이제 붙여주겠다라고 은행에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첫 달에 그죠? 그럼 첫 달에 내가 이제 10만 원을 예금했을 때 매달 2%씩 이자를 이제 주겠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2%를 지급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은행에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자가 아닌 원리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원리 합계. 방금 전에 쌤이 원리 합계가 뭐라 그랬지?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원금은 10만 원이잖아. 그죠? 네, 이 10만 원에 이자가 지금 얼마가 붙었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계산한 요 친구가 지금 이자죠. 그죠? 네. 요 친구가 지금 이자입니다. 방금 계산한 요 친구 이자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 얘들아? 2,000원. 아이고. 네. 2,000원에 이자가 붙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원금에 해당하는 친구고요. 그죠? 요게 이제 이자에 해당하는 친구겠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내 통장엔 얼마가 들어와 있는 거야? 10만 2천 원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돈을 한 달 후에 원리 합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자를 매달 또는 매년 계산해 나가는 방식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 달리법이니 복리법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죠?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종류인데, 달리법이라는 것과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계산, 복리계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달리법 안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달리법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복리법, 복리계산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 방식인 건지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리법이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 첫 해에 첫째 달을 선생님이 1번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두 번째 달을 2번으로 표시하고요. 세 번째 달을 뭐 3번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네. 점점점 가서 n번째 달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좀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시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첫 해 내가 뭐 A1 그죠? A1을 입금을 했어. A1을 입금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유를 R이다 라고 한번 놓고 계산해 볼게요. 자, 퍼센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R 퍼센트와 R은 달라. 왜? R은 그냥 R이고 R 퍼센트는 100분의 R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은 R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이율이 R, 이자율이 R이라는 어떤 문자 지금 상수로 그죠? 네,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복리법 이자 계산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달에 내가 A1을 은행에 입금을 하면은 이게 자, 한 달이 지났죠. 지금 그죠? 네. 그럼 한 달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자를 한번 받았다는 얘기야. 그죠? 네. 또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한 달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전에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문제마다 다르다 그랬지. 그죠? 매년 이자 붙여주는 거를 뭐라 그랬지? 예, 연이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매달 붙여준 이자를 월이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월이율이든 뭐 년이율이든 뭐 이제 매달이냐 매년이냐 이게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어쨌든 이렇게 한 달이 지났다고 칩시다. 또는 뭐 1년이 지났다고 치면은 내 통장에 돈이 지금 얼마 있냐면 이 A1에 원금이죠. 원금 플러스 이제 이자가 붙을 텐데 자, 이자라는 건 선생님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원금 곱하기 이율이라고 했단 말이야. 원금 곱하기 이율. 자, 요게 내 통장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한 달 후의 원리 합계죠. 자, 이해 갑니까? 그럼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 여기 A랑 그죠? 공통인수니까 뽑아서 써보면 A1 플러스 R1이다. 요렇게 갖다 써주실 수 있어요. 자, 이해 가시죠? 인수분해한 겁니다. 간단하게. 자, 세 번째 달에 그죠? 네, 세 번째 달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제 한 달 더 흐른 거야. 한 달 더 흘렀어. 자, 이자를 몇 번 받았죠, 여러분들? 네, 세 번째 달이지만 이자는 한 번, 두 번 받은 거야. 그죠? 네, 한 번, 그리고 두 번 받은 겁니다. 그죠? 네, 이자를 두 번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내 통장에 일단 원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A의 1 플러스 R1이죠. 네, 지난달의 원리 합계입니다. 지난달의 원리 합계가 현재 내 통장에 원금으로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붙는데 여러분들 달리법은 첫 해에 또는 첫 달에 부은 이 돈을 이 A1이라는 돈을 계속 원금으로 생각하는 반면 복리법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전달에 내 통장에 있었던 돈을 원금으로 봐. 그러면 세 번째 달에는 누굴 원금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두 번째 달에 있는 이 친구를 원금으로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그죠? 네,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이야? 얘는 원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얘를 새로운 원금으로 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 가시겠죠? 복리계산법은 바로 전달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원금으로 취급해서 이자를 계산해 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돈에 다시 또 이유를 곱한 요게 새로운 이자가 되겠죠. 네, 요게 새로운 이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돈에다가 그죠? 네, 요게 전달에 내 통장에 그죠? 원리합계로 계산되어 있었던 돈이죠. 이만큼의 이자를 붙였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두 항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는 항이 공통인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묶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이고 요 항에서는 1이 남고요. 요 항에서는 r이 남아. 앞에는 플러스니까 제곱으로 묶인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곱으로 묶인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야.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네, 뭐 간단한 인수분해니까 이 정도 이해 못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달에는 네 번째 달에는 그죠? 네, 네 번째 달에는 이자를 몇 번 받게 되는 거야? 예, 요때는 이제 세 번째 이자를 받게 되는 달이 또는 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자, 이자를 한 번 받았을 때는 1제곱, 두 번 받았을 때는 제곱이니까 세 번 받으면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자, n번째 달 혹은 n번째 년에는 이자를 n-1번 받았기 때문에 자, 처음에 A1이었던 돈이 n번째 년까지 왔을 때는 이자를 몇 번 받았다 얘들아? n-1번 받았을 거야. 그지? n-1번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게 내 통장에 현재 들어와 있는 원리 합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복리계산법이다. 기본적인 복리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자, 방금 전에 복리계산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복리계산법에서 가장 잘 나오는 이제 적금, 그죠? 네, 이제 이 적금이 계산되는 방식이 등비수열의 합공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금 계산이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이제 더 보게 될 할부금 상환하는 문제 유형이라든지 연금의 현재가 어치를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 적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적금이 다른 말로 이제 적립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적금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입출금 통장에 비해서 적립금을 이제 은행에 이제 붓게 되면은 마음대로 뽑아서 쓰고 또 다시 뭐 입금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자율이 좀 높은 그런 은행 상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뭐 기수불이라든지 기말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개념이 자기 머릿속에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기수불, 기말불 이런 개념들은 그냥 다 싹 깡그리 잊어버리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적립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를 몇 번 받았는가야. 몇 번 받았는가. 그 이자를 몇 번 받았니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좀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점점점 해서 n번째 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푸시다 보면 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에 대한 좀 설명을 살짝 좀 하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서 좀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해. 이제 매년 자 매년 초 또는 매월 말 매월 초 그 다음에 매년 말 또는 매월 말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제 국어에서 뭐 초말이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 그죠? 예, 매년 초나 뭐 매년 말, 매월 초나 매월 말이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 딱 정해진 게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와닿는 개념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매년 초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뭐 매월 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매년 초라는 건 그냥 쉽게 그냥 1월 1일,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월 초는 그 달 첫 번째 날, 그죠? 예, 그냥 1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매년 말은 그럼 뭐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12월 이제 31일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죠? 12월 31일. 매월 말은 어떤 달이냐에 따라서 뭐 30일 또는 뭐 31일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그죠? 그냥 그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네. 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돈을 찾는 시점은 항상 언제냐면 말이야 말. 매년 말 또는 매월 말. 요때 찾는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매년 말이나 매월 말에 찾는다.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돈을 찾는 시점은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몇 년을 붙든 몇 달을 붙든지 간에 모든 문제에서 돈을 찾는 시점은 매년 말이야 또는 매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어쨌든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좀 했어요. 접근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고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은 매년 또는 매월 초에, 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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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돈을 이제 입금을 합니다. 매년 초에. 그래서 이제 N년째 말에 찾죠. N년째 말에 돈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면, 그러면 이제 매년 초에 돈을 부어서 N번째 년 말에 돈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 N번째 해 또는 N번째 월 말은 N 플러스 1번째 요 해에 또는 N 플러스 1번째 월에 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요건 똑같은 개념이다. 요것은 똑같은 개념이다. n번째 해 또는 n번째 년에 n번째 년 또는 n번째 월의 말과 n 플러스 1번째 년 또는 n 플러스 1번째 월의 초는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 선생님도 말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막 꼬이는데, 자, n번째 해 말 또는 n번째 월 말은 n 플러스 1번째 년 초 또는 n 플러스 1번째 월 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여기 A1을 정립을 하고 또 두 번째 해에도 A1을 정립을 하고 세 번째에도 A1을 정립을 하고 네 번째에도 A1을 정립을 하고 매년 또는 매월 초야 매월 초 또는 매년 초 N번째 년에도 A1을 초에 정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각각의 돈들이 그죠? 요 돈, 요 돈, 이놈, 이놈, 이놈이 그죠? 네. 점점점 중간에도 돈이 있겠죠. 생략한 거예요. 이 돈들이 네 이자를 어떻게 받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자 이거야. 그것만 할 줄 아시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년 또는 첫 번째 월에 부은 이 돈은 지금 이자를 몇 번 받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n-1번 말에 찾죠? 근데 내가 말은 n 플러스 1번째 초라고 했기 때문에 n번 맞습니다. 그죠? 찾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죠? 찾는 시점이 언제라고 얘들아? 찾는 시점이 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년 또는 첫 번째 월에 부은 이 A1은 그죠? 네. 이자를 몇 번 받냐면 n번 받습니다. n번. 이자를 몇 번 받는다고? n번. 자, 다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n-1번 받고 n번 받는다. 그죠? 그러면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
이 친구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원리 합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 부은 돈 또는 두 번째 월에 부은 돈. 이 친구는 첫 번째 부은 이 친구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겠지? 그지? 예. 그러면 이 친구는 n번째 년 말에, 즉 n 플러스 1번째 초에 돈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이자를 한 번 더 받기 때문에 원리 합계가 이자를 한 번 덜 받았어. 지수가 n-1로 하나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해에 부은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위에 있는 친구보다 이자를 또 한 번 덜 받았을 테니까 원리 합계가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쭉 이자를 한 번씩 덜 받아서 마지막에 n번째 년, 그죠? 요 n번째 년 초에 내가 적립한 A1은 돈을 찾는 시점이 n번째 년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n 플러스 1번째 년 또는 n 플러스 1번째 월 초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자를 한 번은 받겠죠. 그죠? 한 달이 또는 1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자를 한 번 받았다 치면 이 자식은 1 플러스 r의 1제곱. 그죠? 네, 이자를 한 번 받은 겁니다. 그럼 지금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원리 합계는 총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죠? 네,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원리 합계가 내 통장에, 중간에 점점점은 뭐가 생략됐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네, 요게 내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을 때 이만큼의 원리 합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합 S를 한번 지금 세로로 써져 있는데요. 괄호로 써보면요. 가로로 쭉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을 예로 볼게요. 네, 1제곱. 그 다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서 마지막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까지. 그죠? 네, 이렇게 다 오시면 요게 등비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첫 번째 항이, 그죠? 첫 항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A의 1 플러스 R이고요.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n개다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등비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되는 게 네, 매년 초 혹은 매월 초에 내가 A1식 적립했을 때 n번째 년 또는 n번째 월 말에 찾게 되는 원리 합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유형이 있다 그랬지? 매년 말 또는 매월 말에 붙게 되는 적립금을 계산하는 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이번에는 그죠? 네, 조금 전에 매년 초 또는 매월 초에 여러분들이 A1식, 그죠? 네, A1식 적립한다라고 했을 때 원리 합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방금 봤어.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매년 말 또는 매월 말, 그죠? 네, 매월 말에 A1식 적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돈을 찾는 시점은 n번째 해 또는 n번째 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에 돈을 찾게 되면 원리 합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지금부터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해서 자, n번째.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돈을 붓는 시점은 말입니다. 말. 그죠? 네. 말. 그래서 n번째 해 말을 찾는다. 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A1을 첫 번째 해 또는 첫 번째 월 말에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도 말에 A1을 입금하고 여기도 A1을 입금하고 n번째 말에도 A1을 입금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볼까? 말에서 말로 가면서 한 달이 또는 1년이 지나니까 이자를 한 번 받죠. 이 친구 처음에 부은 친구요. 두 번 받아요. 점점점 오면 n번째 말에는 이자를 몇 번 받게 되지? 네, n-1번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때 찾을 때 이 첫 번째 부은 돈은 원리합계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부은 친구도 이 첫 번째 해에 부은 이 친구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게 되는 거지. 아까랑 똑같은 논리야. 그럼 얘가 쭉 왔을 때는 a에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부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자를 한 번 덜 받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n-3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봐봐 얘들아. 마지막 달에도 그죠? 마지막 달에도 A1을 내가 적립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는 말에 부어서 말에 바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이자는 여러분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되돌아가 보면 년 이율이라는 것은 1년마다 붙는 이자고, 즉 1년이 지나야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얘기죠. 또 월이율도 마찬가지야. 한 달이 지나야 이자를 붙여주는데 얘는 지금 n번째 년 또는 n번째 월 말에 부었는데 말에 바로 다시 찾게 되는 거잖아. 그럼 한 달이 또는 1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바로 찾다 보니까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A1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지금 있게 된 원리합계의 총액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죠? 네.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바로 원리합계가 되겠다. 그죠? 자, 아까처럼 가로로 쭉 써보면 이 원리합계 S는 A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점점점 가서 마지막 항 이 친구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돼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요게 n-1개의 항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따져봅시다. 얘는 아까랑 다르게 첫 항이 A고요. 공비는 동일하게 1 플러스 R이고요. 자, 항의 개수는요 똑같이 n개예요. 네. 왜 n개죠? 라고 물어보시면 잘 봐. 얘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0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얘들아. 그럼 지금 1 플러스 r의 0제곱부터 1 플러스 r의 n-1제곱까지 지금 0부터 n-1까지이기 때문에 총 n개다 라는 거, n개가 된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것이 매년 말 또는 매월 말에 A1씩 적립했을 때 n번째 해 또는 n번째 월 말에 찾게 되는 원리합계의 총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립금 계산 어떻게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자 꼼수를 적용해서 빠르게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매년 초,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말, 네, 매월 초, 이제 매월 말, 네, 이런 단어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이 단어가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랑 이 단어가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등장하는 이제 유형과 이 말이 등장하는 유형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초, 그러니까 이게 년이냐 월이냐가 다를 뿐이지 초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똑같은 문제 유형이고요.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 문제 유형도 똑같은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이게 매년 초인지 매년 말인지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적립하는 금액 2만 원씩이라고 돼 있죠. 네, 2만 원씩. 그 다음에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요 연이율 지금 12%로 돼 있죠, 여러분들. 12%야. 12가 아니다, 얘들아. 12%는 뭐지? 0.12 얘기하는 겁니다. 100분의 10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친구.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리합계 문제는 문제마다 맨 밑에 이 괄호에 이런 숫자들을 갖다 써주는데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숫자로 모든 문제를 다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매년 초라고 돼 있죠? 네, 이 매년 초에 관련된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합니다. 매년 말 또는 매월 말 이런 단어가 있는 문제에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매년 초 또는 매월 초라는 말이 등장하면 자, 이렇게 가세요. 일단 찌 그시고요. 분모에 뭘 쓰시냐면 이 연 이유를 갖다가 씁니다. 0.12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분자에 뭘 쓰느냐면 자, 적립하는 금액 2만 원을 갖다 쓰세요. 2만 원을 갖다 쓰시고요. 곱하기 자, 누구를 갖다 쓰시냐면 이 친구를 갖다 씁니다. 1.1이라고 돼 있죠? 야, 요건 문제에서 다 준다 그랬어. 자, 1.12 갖다 쓰신 다음에 자, 괄호 안에 뭘 쓰시냐면요. 자, 요 숫자. 요 숫자 있죠? 3.106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3.106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빼기 1 하시면 요게 네가 찾는 원리 합계야.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조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 0.12고요. 네, 여기 지금 2만 원이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1.12라는 값이 있고 자, 3.106에서 1을 빼시면 얼마가 되죠? 2.106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소수점 계산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소수점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2만이라는 게 그죠? 2만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정수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만 안 틀리고 잘 하시면 자, 산수는 생략할게요. 정답은 39만 네, 3,120원 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지?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뭐라고 돼 있죠? 자, 월이율이죠. 그죠? 월이율. 그죠? 매월 초라고 돼 있네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매년 초, 매월 초 똑같은 유형이라 그랬어. 그죠? 자, 월이율 1%래. 자, 월이율 1%얘들아. 1%라는 거는 1 아니다. 0.01이야. 100분의 1. 그죠? 네. 그 다음에 얼마씩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만 원씩 적립한대요. 만 원씩. 자, 3년 후야. 3년 후 월 말에 원리 합계를 구해라 그랬어. 자, 찾는 거는 항상 말에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이 말이 없더라도 항상 찾는 거는 말에 찾는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찍 분수를 만드는데 분모에 뭘 쓴다 그랬어, 얘들아? 저 이유를 갖다 쓴다 그랬어요. 0.01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만원 그죠? 네, 만원에다가 그죠? 곱하기 뭘 쓰라 그랬지?
요 숫자 갖다 쓰는 거야. 그죠? 예, 요 숫자 갖다 씁니다. 1.01 갖다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뭘 쓰라 그랬죠? 이 숫자 빼기 1 쓰라고 했죠. 자, 그럼 1.4 마이너스 1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게 네가 찾는 원리합계야. 굉장히 쉽죠? 자, 뭐 여러분들 요건 한번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릴까요? 예, 0.01이고요. 만 원에다가 예, 곱하기 1.01 곱하기 여기 지금 여러분 0.4죠? 그죠? 네. 그래서 0.01에 여러분들 지금 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뭐 만 원을 다시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만 원에서 지금 0 여기서 이 숫자가 그죠? 1.0에서 0 요게 점이 뒤로 2개 가고 얘도 뒤로 2개 보내주시면 네, 여기 40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이라는 건 10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여기다 100 곱해주고 여기다 100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지금 40 곱하기 101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위아래에다가 100을 한 번 더 곱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원리합계가 40 곱하기 101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 40만 4천 원. 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바로 찾고자 하는 원리합계가 된다. 어때? 굉장히 쉽지?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얘도 지금 연이율이 지금 이거 6%는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라고 돼 있죠. 자, 얼마씩? 2만 원씩 적립할 때 원리합계를 구해라. 자, 요거 눈여겨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분수 만드는 거야. 자, 분모에 뭘 쓴다고? 요 이율 갖다 쓴다 그랬어요. 이율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6%니까 0.06을 갖다 쓰겠죠. 자, 그다음에 자, 2만 원에다가 그죠? 네, 2만 원에다가 곱하기 그죠? 네, 어떤 숫자 쓴다고? 요 1.06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1.06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중괄호 안에 뭘 쓴다고? 바로 요 값에서 1 뺀 거. 바로 써볼까요, 여러분들? 굳이 뭐 빼기 1 쓸 필요 없이 지금까지 빼기 1 썼지만 빼면 얼마가 되죠? 0.7908. 네, 여기 지금 뭐 한 거 얘들아? 1.7908에서 1을 지금 뺀 숫자. 그죠?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산수 생략하고요. 자,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27만 9천 27만 9,416원이 원하는 원리합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문제 풀면서 좀 더 점검해 볼 건데 뭐 매년 초, 매년 말 이런 얘기 또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유형이 다르겠죠. 자, 1번 문제부터 해볼 건데 뭐 지금까지 1, 2, 3번 풀면서 좀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여기 이제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이율인데 연이율이 오픈이라고 돼 있죠. 이제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이제 오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런 용어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오픈은 여기서 이제 0.05를 얘기하는 겁니다. 0.05, 5% 얘기하는 겁니다. 5%.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는 자, 분모에다가 뭘 써준다 그랬냐면 저 이율, 그죠? 0.05를 갖다가 써주시고요. 분자에다가 적립하는 금액, 그죠? 써주시고 만 원이죠. 만 원. 곱하기 뭘 쓴다 그랬지 얘들아? 까먹으면 안 돼. 요거 쓰는 거야. 1.05, 1.05 곱해주시고 자, 중괄호 펼치신 다음에 그 안에는 자, 여기 있는 값에서 1을 뺀 값 바로 계산해 볼까요? 1.6289에서 1 빼면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 방법을 터득하시면요, 적금 문제는 뭐 매년 초, 매월 초든 매년 말, 매월 말이든 지금 정말 3초면 풉니다. 3초.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13만 2,069원. 13만 2천. 자꾸 여기다 13만 2,069원. 요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매년 말이라고 돼 있네. 여러분 매년 말이라고 돼 있을 때는요, 요것만 안 써주시면은 답이에요. 요것만 안 써주면 답이야. 요것만 없으면 답인데, 그래서 한번 해볼게. 똑같아. 방식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여러분들 분모에는 이율을 써줍니다. 지금 2번 문제에서 이율이 12%라고 돼 있죠. 12%. 0.12 얘기하는 거죠. 써줘요. 0.12. 그다음에 분자에 뭘 써주냐면, 자, 적립금이 지금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1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 써줍니다. 10만 원. 10만 원 이제 곱하기, 그죠? 10만 원 곱하기. 원래 여러분들 매년 초일 때는 여기 뭐가 있었지? 여기? 요 금액을 갖다 써준다 그랬었죠. 요 1.12라는, 그죠? 숫자를 갖다 써준다 그랬었는데, 매년 말이라는 멘트가 있을 때는 안 써줘요. 이거 안 써주고 괄호만 바로 씁니다. 그럼 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요 값에서 1 뺀 거. 1 뺀 거. 그럼 얼마죠? 2.11이겠죠.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75만 8천 원. 요게 원하는 답이다. 요게 총 원리합계가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금 문제 푸는 방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매년 초, 그죠? 또는 매월 초라는 멘트가 이제 있는 문제랑 매년 말, 매월 말이라는 멘트가 이제 붙어 있는 문제 유형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푸는 방식이 살짝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매년 초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이유를 깔아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둘 다 이유를 깔아주시는데, 분자에 여러분들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살짝 달라. 분자에 들어가는 게 살짝 다른데, 매년 초일 때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친구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 요거를 적립금에 곱해줘야 돼. 매년 초, 매월 초라는 말이 있을 때는 분자에 오는 게, 그죠? 그래서 얘는 적립금에다가 곱하기, 저 숫자 뭐 0.15든 아니면 0.15든 아니면 뭐 1.12든 저 숫자를 곱해 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보통 이제 문제도 주는 요 식에 좌변에 있는 놈이죠. 좌변에 있는 놈, 좌변에 있는 놈 지수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괄호 안에 들어오는 값이 그 괄호 안에 있는 식에서 우변에 있는 식 빼기 1이야. 그죠? 우변에 있는 식 빼기 1. 우변식 빼기 1.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항상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건 선생님 믿고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매년 말이라는 멘트가 있을 때는 그냥 적립금에다가, 그죠? 그냥 우변식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곱해주지 않죠.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매년 초일 때는 얘가 있고 매년 말일 때는 얘가 없다는 거야. 그죠? 이제 그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산하는 방식은 뭐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디테일의 차이가 여러분들 사실 이제 요런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이제 곱해 주느냐 곱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돈의 이제 액수는 확실히 바뀌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년 초, 매월 초일 때는 요게 있다. 하지만 매년 말, 매월 말 요런 이제 단서가 붙어 있는 문제에는 자, 저게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할부금 상환이라는 문제 유형이랑 연금의 현가를 계산하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할부금을 상환한다라는 것과 연금의 현가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동일한 문제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동일한 건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식을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식에서 어떤 거를 계산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할부금 상환과 연금의 현가를 계산하는 식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예,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그 식을 알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이제 값을 찾는 건지 그것만 구분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할부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짜리 뭐 TV를 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쇼핑을 하러 가서 200만 원짜리 이제 뭐 TV를 산다라고 하면 현금을 200만 원 들고 가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뭐 새로 이사를 간 집에서 뭐 냉장고나 뭐 TV나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사면 보통 할부로 계산을 하시죠. 그럼 2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이제 카드로 긁었다. 그러면 이제 달달이 얼마씩 갚겠다. 그죠? 그렇게 뭐 1년 할부다. 그죠? 12개월 할부. 예. 12개월 할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이자 할부가 아닌 이상에는 그죠? 예. 실제로 내가 12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 딱 이 200만 원인 게 아니라 2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달달이 갚는 돈들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죠? 실제로 내가 12개월 동안 이제 달달이 갚아야 되는 돈의 총액은 실제로 내가 긁은 그죠? 그 200만 원이라는 그죠? 돈보다는 좀 더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더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 반대로 그죠? 예, 반대로 이제 뭐 선생님이 한샘학원에서 이제 뭐한 30년을 근속을 했어. 그래서 원장님이 야, 내가 매년 그죠? 예, 매년 10만 원씩 예, 연금을 줄게. 50년 동안. 예. 그럼 여러분들 매년 10만 원씩 50년간 연금을 받으면 누구 코에 묻힙니까? 그죠? 그래서 원장님 이 돈을 그냥 일시불로 한 방에 땡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50년 동안 10만 원이니까 그죠? 예.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00만 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500만 원보다 예, 적게 받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돈은 더 커지고 빌린 돈은 더 커지고 달달이 받아야 되는 돈을 한 번에 받을 때는 왜 금액이 더 작아집니까? 라고 하시면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돈의 값어치라는 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 이제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할부금 상환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 연금의 현가라는 건 이런 개념이구나. 그죠? 내가 연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뭐 달달이 또는 매년 얼마씩 받아야 되는 돈을 일시불로 땡겨서 현재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값어치가 얼마냐라는 게 이제 연금의 현가라는 이제 문제 유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할부금이라는 것은 뭐 내가 뭐 일정한 어떤 액수의 그죠? 뭐 돈을 빌렸다라든지 또는 뭔가 물건을 샀을 때 이제 달달이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할부금 상환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이제 문제를 풀면 설명할 건데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느 해 초에 500만 원을 빌려 쓰고 그 해 말부터 매년 일정한 금액을 10회에 걸쳐 갚아서 모두 상환하려고 한다. 연이율 6푼. 자, 6푼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0.06, 그죠? 6%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6%입니다. 6푼이라는 건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한 번에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 구해라. 자, 요거는 이제 할부금 상환 문제예요. 그죠? 네. 할부금 상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풀라는 방식대로 풀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할부금 상환과 연금의 현가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동일한 식을 쓰는데 잘 들어. 자, 일단 등호를 쓰신 다음에요. 좌변과 우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좌변과 우변을
잘 보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써드리는 좌변과 우변을 잘 보시면 돼요. 좌변에 뭘 쓰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요 돈 있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아까부터 요거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좌변에 빌린 돈, 그죠? 예, 빌린 돈. 저거는 빌린 돈일 수도 있고, 산 물건의 값일 수도 있어.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 자, 500만 원에, 자, 요 값에서 그냥 요 좌변을, 우변이죠. 예, 우변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우변 1.791, 예, 요거를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들어가는 요 식은 아까 우리 많이 했던 적립금식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적립금은 내가 매년 초, 매월 초인지 매년 말, 매월 말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건 문제에서 줍니다. 여러분들 문제 어디 있죠? 그 해 말부터라 그랬죠. 그죠? 예, 요 멘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자, 말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일단 이율 0.06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갚아야 되는 돈, 그죠? 네, 내가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 이걸 구하라 그랬죠. 그걸 모르죠. 그걸 x로 쓰신 다음에, 그죠? 네, 괄호 안에는 뭘 써줍니까, 여러분들? 이 우변에 있는 값에서 1을 뺀 거 얼마죠? 0.791이 들어갑니다. 자, 요 식에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 이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바로 상환 문제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값을 아는데 이 값을 모르고 얘를 구하라고 하면 그건 연금의 현가 문제가 돼요. 자,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달 초에 가격이 20만 원인 물건을 할부로 구입을 했대. 자, 그럼 좌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좌변에 들어가야 되는 게 20만 곱하기, 자, 괄호를 빨리 살펴보신 다음에, 자, 어디 있죠, 여러분들? 괄호를 빨리 살펴보면 요 값 있죠, 요 값. 그죠? 예, 곱해 주시면 됩니다. 1.2, 그죠? 예, 1.2는, 자, 우변에는 적립금식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적립금식을 계산하기 전에 매달 말인지 매달 초인지가 중요하니까, 자, 문제도 보니까 지금 이달 말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달 말부터. 그러면 지금 매월 말인 거죠. 자, 매월 말에 관련된 적립금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율이 지금 얼마죠? 이율은 1.5%. 100분의 1.5니까 얼마야, 얘들아? 1000분의 15겠죠? 그럼 0.015가 들어오는 겁니다. 0.015가 들어오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값은, 그죠? 요게 x라 그랬죠? x 곱하기, 자, 1.2에서 1을 뺀 값, 그죠? 네, 0.2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x 값만 찾아주시면 그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답은요, 네, 여기 써져 있네요. 18,000원이 나와요. x값 18,000원. 요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계산 좀 간단할 것 같은데 해보시면 0.2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6이 되겠죠. 그죠? 네, 6이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6을 곱했으니까 12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네, 120만 원에 곱하기, 여러분들 0.015를 하시면 그게 x 값이 된다라는 식을 얻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소수점 계산 되게 힘들어하는데 120만, 그죠? 120만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그죠? 예, 15야. 그럼 봐봐, 공 4개 날아가지. 공 4개 이렇게, 예, 사라지고요. 그죠? 예, 결국엔 뭐니, 얘들아? 예, 120 곱하기 15 원이 된다는 얘기니까 계산해 보시면, 그죠? 예, 18,000원, 그죠? 예,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연금 평가 문제. 그죠? 똑같아요. 등식 쓰시고요. 적립금식 씁니다. 적립금식 쓰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초 초라고 돼 있죠. 초라고 돼 있죠. 초. 그럼 여러분들 무슨 식을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매년 초, 매월 초에 관련된 적립금식을 쓰시면 돼요. 자, 연이율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연이율은 문제에서 10%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0.1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죠? 0.1을 분모에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분모에는 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매년, 그죠? 매년 지급되는 돈, 그죠? 아까 상환 문제에서는 그 돈이 X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5,000원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5,000원, 그죠? 에다가 곱하기, 자, 요 값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1.1 들어가시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네, 여기에서 1을 뺀 값, 얼마죠? 1.594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할부금 상환에서 여기 곱하기가 있었고 요 앞에 그죠? 아까 할부금으로 빌린 돈, 그죠? 할부금으로 빌렸던 돈. 근데 연금의 현가 문제에서는 네가 구해야 되는 값이 이 값이야. 이 값이야. 자, 그리고 괄호를 써봅시다. 여기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친구 2.59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번엔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똑같은 식이야, 그죠? 할부금 상환하는 문제랑 똑같은 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적립금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한꺼번에 받을 돈, 이게 이제 한꺼번에 받을 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값은 여기 우변에 있는 값, 그죠? 우변에 있는 값 갖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요거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x 값 찾아보시면 1차 방정식이고 소수점 계산만 여러분 잘 하시면 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만 725원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선생님이 뭐 소수점 계산 지금 생략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직접 소수점 계산하는 거는 제발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8번 문제인데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500만 원씩 10년간 받는데요. 500만 원씩 5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 자, 한꺼번에 받을 그죠? 액수를 구해 주세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또 등식 쓰신 다음에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이율, 그죠? 분모에 갖다 씁니다. 5%래요. 5%라고 돼 있죠. 0.05 갖다 쓰시고요. 자, 그럼 매년 촌지, 매년 말인지, 자, 여기 지금 힌트가 있죠. 올해 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돈이 여러분들 얼마가 되는 거지? 자, 500만 곱하기, 자, 요 값을 갖다 써주셔야 돼요. 요 값 1.05 갖다 쓰시고, 자, 중괄호 안에는 뭘 갖다 써주느냐, 그죠? 자, 요 값에서 1.63에서 1을 뺀 값 얼마? 0.63 쓰시고요. 이게 지금 적립금식이죠. 자, 선생님 좌변엔 뭐가 들어갑니까? 네가 일시불로 한 번에 땡겨 받아야 하는 돈 곱하기 뭘 써준다 얘들아? 저 우변에 있는 요 1.63 갖다 써주시면 식이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럼 식만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소수점 계산에서 실수만 안 한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만 똑바로 쓰시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x 값 구해 보시면 계산 때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3,865만 원이라는 이런 돈이 나오게 된다. 그죠? 그럼 실제 비교해 볼까요? 500만 원씩 10년간 받으면 곱했을 때 얼마야? 5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곱한 5천만 원보다 지금 더 받게 되는 거야? 덜 받게 되는 거야? 덜 받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러느냐? 돈의 값어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원리합기 문제 간단히 살펴봤어요. 선생님이 문제 빨리 푸는 꼼수들을 전수해줬는데 연습 잘 해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영상에서 소개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 다시 보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서 안 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또 찾아와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